무작정 키워드 늘리고 노출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전략 제안 1팀 김종선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광고비 효율을 극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케팅에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검색 광고는 이미 다들 잘 아시고, 제가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퍼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퍼널이라는 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깔때기라는 뜻인데요. 소비자가 이제 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퍼널 이론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지, 고려, 검색, 구매, 공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클릭과 전환이 잘 일어난다는 이유로 검색 광고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이제 성과 측정이 가능한 매체만 좋아하시고 좀 이제 인지 단계를 위한 광고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성과도 안 나오고 그 광고로 인해 고객이 늘어난다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맡기셨던 광고주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이게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랑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전환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검색량 그리고 노출량이라도 늘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GDN, 유튜브 그리고 GF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노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KPI를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첫 달에는 성과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점점 나아지더니 나중에는 배너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검색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도 늘어났고, 이게 원래 로아스가 5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490%까지 올릴 수 있었고, 광고주님이 굉장히 만족하셨던 전략이었어요. 이처럼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고려도 안 할 테고 이제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혹은 쇼핑몰 인지도가 낮다면 초반에는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무작정 키워드 늘리고 노출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구매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는 동기부여가 되고 살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다가 검색을 해보고 구매를 하겠죠. 인지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5개 광고, 이제 전철이나 현수막, 그리고 전광판, TV 이런 게 줄을 이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광고비의 비중이 오프라인 광고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퍼널 이론의 1단계죠. 인지 단계. 보통은 이제 배너 광고를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세요. 배너 광고는 이제 구글, 모비온, 네이버, 카카오톡 등등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검색 광고도 많이 하지만 배너 광고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과금 방식은 매체마다 방식마다 다르지만 결국 인지도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며 관심이 없던 소비자에게 흥미 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색 광고와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검색 광고는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죠? 이제 어떤 제품이 필요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배너 광고는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소비자를 찾아가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한번 검색이라도 해봐라, 한번 구매해봐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할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 광고주분들의 상품을 이제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돼요. 물론 소비자가 이제 직접 찾아오는 검색 광고와는 달리 클릭이나 전환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기에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검색량이 100건도 안 되던 광고주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환을 많이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주님, 지금은 전환 목적이 아니라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광고주님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첫 달에는 검색량이 한 2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검색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때 아마 검색량이 3만을 돌파했을 거예요. 한 달 검색량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클릭이나 전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막타를 친다고 하죠. 그 막타를 치는 역할이에요. 근데 배너는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꾸준히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 단계.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아니면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리타게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들 협찬은 많이 들어보셨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매체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처음 구매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혹시 처음 보는 브랜드 이런 거는 후기를 보게 돼 있어요. 같은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뷰가 10개고 다른 하나는 리뷰가 2000개라면 당연히 리뷰가 많은 걸 구매하겠죠. 인플루언서 협찬은 사람들에게 친밀한 점을 활용해 보다 쉽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저도 광고주님의 제품 인지도를 증진시킨 후에 전환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해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입으로 모모가 썼던 제품, 무슨 립스틱 등으로 불리며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증진시키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런 특수한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썼던 립스틱 뭐 이런 식으로 특수한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이제 키워드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요. 보통 이제 립스틱, 뭐 로션 이런 메인 키워드는 입찰가가 비싼데 거기에 이제 세부 키워드식으로 누가 썼던 뭐 로션, 누구 립스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입찰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저희 제품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협찬 광고는 초반에 배너 광고와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타게팅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GDN, 메타에서 많이 쓰이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내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혹은 나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한 사람 등등 이런 좀 방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에게 노출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단계를 알아볼게요. 검색 단계. 이건 뭐 대표적으로 검색 광고가 있겠죠. 이 검색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네이버에서 많이 하시죠. 현재 네이버에서 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검색 광고는 소비자가 구매 의향이 있을 때 찾아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광고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검색 광고는 판매점 역할을 할 뿐 사람을 끌어오는 힘은 배너보다는 약해요. 검색 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론 배너 광고를 해도 효율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알아야 검색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검색 광고만 해도 어느 정도 전환이 일어나긴 해요. 그 이유는 네이버로 예를 들게요. 네이버는 예를 들면 시장이에요. 이제 뭐 장터 이런 거죠. 시장에 가서 돗자리 깔고 장사하면 어느 정도는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큰 수익은 내기 힘들겠죠. 뭐 때로는 이제 좀 규모가 큰 시장에는 임대료도 내야 하고요. 검색 광고는 고객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비슷해요. 그동안 살까 말까 하던 사람을 끌어들여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 이제 네 번째 단계, 대표적으로 뭐 쇼핑 라이브,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등등, 그리고 검색 광고도 있고요. 홈쇼핑 많이 보셨죠? 그것과 유사한 쇼핑 라이브는 네이버, 쿠팡 등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 방법은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인터넷 결제가 많이 간편해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딱 봤을 때 인지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즉각적인 구매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과거 홈쇼핑 구매는 TV를 보며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주소 말하고 이제 결제하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쇼핑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상품이 어떤지 합리적인 가격인지 등등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으면은 곧바로 이제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다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리뷰를 찾아본다든지. 근데 그런 장점 덕분에 홈쇼핑에 비해서 더 확실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쇼핑 라이브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한다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생각에 여기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데면 그래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맛보고 인터넷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쇼핑 라이브에는 채팅 기능이 있고 곧바로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점과 다르게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도 원리는 비슷해요. 다만 영상이냐 사진이냐 차이죠. 그래서 요즘은 스토어에 영상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광고주 중에 한 분도 스토어 사진을 개선하고 영상을 추가했더니 전환율이 전보다 좀 많이 상승했던 사례가 있어요. 원래는 1%대였는데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전환율이 그래도 한 1.5%까지는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광고 초기 단계고 지금은 그보다는 높습니다. 이처럼 구매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보다 확실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영상, 사진, 그리고 리뷰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5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죠. 공유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산 뒤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리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좀 많이 주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더 얹어서 주는 스토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인이 추천을 한다든지 인스타에다가 인플루언서가 올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좋은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리뷰 이벤트는 보통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한 뒤에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리뷰를 이제 써주죠. 저희가. 근데 제품 단가가 높을수록 이제 리뷰를 쓸 때 그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리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그만큼 리뷰는 중요하고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리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게 이제 지인이 추천해 주는 거. 지인 추천은 사실 리뷰보다는 강한 힘이 있다고 봐요. 일단 지인이 추천해 주는 거면 인터넷 쇼핑보다는 좀 믿음이 가겠죠. 아무래도 지인이 추천해 주는 거면 나쁜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맛집도 사실 인터넷 보고 가는 것보다 지인이 추천해 주면은 한번 가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지인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좋을 때 추천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거나 명품처럼 비싼 물건 등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공유를 많이 하시죠. 음식점도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리뷰 이벤트나 스토리 공유를 하면은 음료수를 서비스로 많이 주죠. 그만큼 공유를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퍼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비 10,000원 써서 노출시킬 거를 2,000원 써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마케팅 퍼널에 관해, 그리고 마케팅 기본에 관해서 5가지 방법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마케팅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뭔지에 따라 어떤 매체가 적절할지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키워드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측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키워드로 인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한 매체만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매체 믹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광고비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